자, 1부, 2부 1시간 꽉꽉 채워서 이제 신년 특집으로 안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제가 1시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해드린 메시지처럼 저도 오늘 1시간 동안 우보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보천리. 자, 이제 말문이 막히시나요?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야 돼. 이제 조금 이렇게 스피드를 올려볼까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어록, 인생 어록을 만나볼 텐데 바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라고 하셨어요. 네. 뭐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알고 계신 얘기기도 네. 한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취준생일 때 저는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준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10개 꼽기도 힘들걸요. 그리고 네. 정확한 기업명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업, 어떤 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아는 기업, 내가 아는 직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실제 만났던 친구분들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학교에서 한 6개월 동안 취업지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요, 자기소개서를요, 한 120개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친구는요, 자기소개서를 한 15개? 그 정도 썼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다 합격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 120개를 썼던 친구는 왜 120개를 썼냐? 사실상 여러분들이 120개 쓴다는 건 말이 120개지 취준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간을 3개월 본다면 한 달에 한 40개씩 쓴 거예요. 와. 그러면은 한 달에 31일이니까 하루에 2개 이상의 한 2개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 그 친구는 120개를 써서 결국에는 기업 하나를 합격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왜 120개를 써야만 했냐? 물론 많이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직무,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직무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거죠. 왜? 이 친구는 늦게 출발했어요. 어떤 직무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 학년, 몇 학기십니까? 아니면 학년이라고 붙일 수는 없나요? 그러면 사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빨리 무엇인가를 포커싱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쪽은 무엇이냐라고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왜? 여기 15개 써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했던 친구는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어디에 가겠다라고 하는 걸 정했어요. 산업도 정했고요, 기업도 여러 군데 정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맞는 수업 들었고요, 거기에 맞는 경험과 경력들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직접이 됐건 간접이 됐건. 그 친구가 마지막 최종 면접을 가는데 최종 면접 자료를 이 정도의 두께로 가져가더라고요. 이 친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만약에 그 회사에서 아니야, 우린 너보다 더 좋은 학교 친구 뽑을 거야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 두 친구의 사례를 딱 보면서 취준을 준비할 때 왜 친구들이 늦게 출발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노력?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이 지났고 2021년이 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양한 산업들이 뜰 것이고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산업인지, 그럼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과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관점을 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을 선택하고 직무를 선택하기 이전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산업으로 갈래? 반도체로 갈래? 2차 전지 갈래? 등등 여러분들이 유망한 산업 쪽을 먼저 보시고 그거에 속한 기업들, 그러면 네이밍만 있는 기업을 선택하지 않게 돼요. 어떤 기업? 협력업체들 좋은 데 많아요. 어찌됐건 2021년도에도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산업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경제를 보는 눈이 생기고요.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가 보여요. 이제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만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공산업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성장하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내는 산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보는 눈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신문 보셔야죠. 뉴스 보셔야죠. 거기에 모든 답이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기업 선택해서 자기소개서 쓰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네, 나무가 아닌 맞습니다. 숲을 보자라는 게 그런 네. 의미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취준생들 이제 올해 준비를 하실 텐데 네. 이거 하나만큼 좀 챙겨가세요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아직 신문을 보거든요. 경제신문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신문을 구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문 네. 구독하는 거 정가 2만 원이고요. 대학생이신 분들은 그냥 학생증 뭐 이런 거 증명해주면 10,000원에 보게 해줘요. 10,000원이면 커피 비싼 커피 2잔이고요. 네. 싼 커피 그럼요. 3잔입니다. 예. 커피 3잔에 여러분들이 인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거 어려워요. 근데 자꾸 보면 기업의 얘기가 들려요. 삼성전자 얘기가 들리고 현대자동차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야 기업 분석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으니까 제발 신문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공감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가 아니라 신문을 보고 숲을 보자. 네. 정리 제가 잘해주세요.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인터넷으로 뉴스 보기 쉽거든요. 네.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맞아요. 근데 신문을 보면 네. 여기도 보게 되고 저기도 보게 되고 여러 네. 가지 보게 되니까 네.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또 네 번째 어록. 네 번째 살펴볼까요? 어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용감해지자입니다. 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용감하게 어떤 채용 시장에 도전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네, 주어져 있는 정보가 워낙에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좀 받아먹고 있는 편이지 내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캐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흔한 메일도 전화도 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이 받아주는 정보만 먹고 있는데요. 물론 전 틀린 건 아니에요. 워낙에 정보 자체가 좋으니까.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약간 뜨끔하네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떠먹여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쌤의 그 용감한 라떼 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동기부여를 받았던 이러면 내가 취업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았던 썰인데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유일하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프레젠테이션 전문 회사였어요. 네. 저도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좋아하고 막 되게 즐겨했기 때문에 나는 회사를 들어간다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과연 받아줄까? 내가 내 친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곧잘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사회에서 먹힐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많이 가져서요. 그러면 회사를 한번 찾아가서 나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 보면 다 어떤 보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드키가 있고. 네네. 그때는 학생이니까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신문에 나왔던 프레젠테이션 회사를 제가 그냥 찾아갔습니다. 근데 되게 운이 좋게 거기 회사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보통은 못 들어가는데. 네,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문이 열려 들어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웬 학생이 들어오니까 약간 나이 든 학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제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여기 취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와. 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벙찐 당당함. 거죠. 내가 회사 네. 생활 이렇게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을 찾으셔서 인사 과장님이 나오셔서 저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와. 근데 너 왜 왔어?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프레젠테이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갖고 갔어요. 나를 검증하는 툴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너 그럼 어떻게 해? 잘해?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주제를 주시면 제가 30분 동안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당신 앞에서 할 테니까 마음에 들면 와. 뽑고 아니면 뽑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회사 생활 이렇게 했는데 당신처럼 여기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네, 처음 봤. 근데 되게 기가 막혔던 게 그때 그 대표님이 오셨었어요. 지금 보면 탕비실이었어요. 대표님이 오셔서 저한테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표님을 그 신문 인터뷰에서 봐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대표님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저를 아세요? 네,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몇 월 며칠자 어느 신문에 나왔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야. 근데 저는 신문을 하나밖에 안 봤기 때문에 몇 월 며칠자 D일보에서 봤습니다. 했더니 정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전 진짜 그 회사 가고 싶어서 준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뭐 잘 알아서 해주시고 보내주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회사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은 지금 보신 대표님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하겠다면 와라.
근데 우리 회사 캐파가 커져서 프리젠터가 한 명 더 필요하면 당신을 쓸 수도 있다. 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알았다. 근데 나는 프리젠터가 하고 싶지 전 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기가 막힌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뭐죠? 뭐였냐면 이제 알겠다 해서 이제 그분이 명함을 주셨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저도 저의 존재를 기억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학생증을 드리면서 자, 제 명함입니다. 복사하세요. 와, 근데 당돌한데요?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진짜로 그걸 또 복사를 하시더라고요. 앞뒤를 복사해서 와, 뒤를 왜 감당의 복사했는지 끝이네요. 모르겠어요. 예, A4지 이렇게 놓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제가 그걸 받고 나오면서 다리가 이제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지르곤 하죠. 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와. 아, 진짜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과연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난 그 회사가 너무 들어가고 싶어. 그럼 내가 그 회사 사람 입장이라면 니네 회사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두드렸는데 내가 오는 게 기분 나쁠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능력, 내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가로막을 수 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더라 라는 생각을 해서 아, 나 취준해도 되겠다. 그럼 프레젠테이션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채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이런 용기라면은 어떤 회사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일단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보안업체에 되게 잡히더라도. 소름돋네요. 그러니까요. 야. 자, 다음은 또 어떤 용기는 라떼 소리 있는지 또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경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건 제가 부동산 전공이니까 음. 부동산 이제 컨설팅 이게 이제 도시개발 플래닝을 세우는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 인턴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턴을 지원했는데 운 좋게 이제 제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지원자분들이 계신데 옆에 계신 분들이 S대, 그다음 미국에 있는 뭐 M대, 캐나다에 있는 M대 등등 아 여기는 이런 분들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다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올 곳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면접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에 비해서 나이도 제일 많은 것 같다. 배움도 조금 짧은 것 같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뽑힐 이유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에 저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실 때 저는 사회 경험했다. 고기 팔았고 토스트 팔았고 이런 거 해봤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짧을지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쪽에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온 친구들 보니까 제가 올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좋은 친구들 잘 해주시고 이렇게 면접의 기회라도 보게 해주셔서 저에게 자신감 불러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드린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 합격을 했어요. 와. 오. 네, 근데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를 왜 뽑았을까? 그러니까요. 나를 뽑을 이유가 전혀 네. 없는데. 네. 그래서 대표님이랑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딱 해서 대표님이 약간 좀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대표님 도대체 저를 왜 뽑으셨나요? 또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뽑지 말라니까 더 뽑고 싶었어? 더 보고 싶었다. 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어 보여서 나이가 듬직해 보였다. 듬직해 보여요. 솔직히 예. 보였다. 그분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뭐예요? 저를 딱 보고 이렇게 딱 웃으시더니 나도 몰라. 끌렸나 보다. 그냥 네. 매력. 와. 나도 몰라. 이끌림. 예. 아, 저는 그게 공감합니다. 면접이라고 생각.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면접장까지만 올라간다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저는 그냥 뭐 지원했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나도 몰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량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만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친구의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할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이 면접장 갈 때 많이 전문 용어로 쫄죠? 주눅 들죠? 왜? 쫄아요.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네. 면접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발산시켜야 되고요. 평가자가 봤을 땐 A, B, C를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 친구는 이걸 잘할 것 같은데 이걸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는 이걸 잘했는데 이걸 그런 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진솔하게 고백해 주세요. 혹시 공격이 들어와요.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면 나이가 전 많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네, 전 나이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이 궁금해 하시는 걸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뽑혔는지 모르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 잘하신 분들도 가시겠지만 사실 이런 방송 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케이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 제가 전쟁 뭐였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하시면 아
하다 보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기업 있으면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전화해봐요. 전화해서 여러분들 이름 대기 싫으면 제 이름 대요. 취준생 안정영인데요. 이 직무가 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직무가 뭐 하는 건데요. 이 회사에서는 특정적으로 무엇을 조금 더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해요. 왜? 자기네 회사 오고 싶어서 문 두드리는데 누가 마다합니까? 그렇죠. 이런 조금만 더 용감해지는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아무런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다 방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조금씩 더 용감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인 어떤 자신감과 여유가 그 그러니까요. 매력으로 발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감동의 2021년인데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인생 네. 어록 시간입니다. 네.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어. 이게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너무 해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어집니다. 인턴의 기회를 잡았잖아요. 인턴의 네. 기회를 잡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맡았던 업무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은 사실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도 쟤는 왜 뽑힌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죠.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좋아했고 네.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인턴 근무 한 달 후에 대표님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6명이었거든요. 네. 6명한테 과제를 내주시고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라. 야, 이거는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주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 일광족인가 월광족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렌지족 같은 그런 분들이 중국에도 월광족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목숨을 다해서 준비했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때 빵 터트렸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 기억나요. 여러분 잠깐 불 켜봐봐. 저 봐봐. 안정영 씨는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여러분들은 다 미괄식이야. 근데 안정영 씨가 항상 두괄식으로 주제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네. 저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멀리 하셨던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안정영 씨 나이도 많은데 학교 졸업하지 말고 바로 우리 회사 와요. 정직원으로 들어오세요. 와, 이게 먹히더라고요. 오. 그리고 저의 업무도 저 구석에 있다가 메인으로 들어와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설명하고 우리 회사 입찰해라, 뭐 이런 제안해라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죠. 면접이요. 뭐 이렇게 발표 나면 준비할게요. 아니요. 그 시기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에는요, 서류 발표 나서 예전에는 좀 기다려주고 면접을 했는데 지금 경영 환경이 좀 약간 불확실해지면서 오늘 발표 나서 심한 경우 내일 모레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에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제발 자기소개서 그냥 계속 그냥 문기적 거리다가 3월에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루에 한 항목씩만 쓰세요. 많이 쓰지 마요. 하루에 한 항목씩만 쓰시면 2월 28일까지 몇 항목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개 기업 아니면 최소 50개 기업 지원 가능해요. 미루지 마시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펼칠 날이 옵니다. 왜냐? 제가 그 경험을 또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CJ를 들어갔어요. 오. CJ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또 뭐 이제 회사 들어가면 적잖아요. 생활기록부 같은 거. 네. 취미 특기를 적는데 거기에 제가 특기에 PT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이제 있는 것. 그 회사 인문교육을 받으러 가면 이제 저희끼리 막 하다가 이제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게 있잖아요. 격려. 근데 이제 그걸 진행해 주시는 분이 저랑 제 동기 한 분을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 생활기록부 같은 걸 냈는데 특기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적은 사람이 니네 2사람이다. 오. 회장님이 오시는데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해야 돼. 제가 영어 오픽 점수가 IH거든요. 근데 사실 영어를 잘하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와, 내가 CJ를 붙고 인문교육 오길 때까지 하루에 한 문장씩만 외웠으면 내가 이 기회를 잡을 했을 텐데. 텐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 기회는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제가 그랬죠. 만약에 대본을 써서 외운다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이 어떤 질문 던지실 줄 알고요. 그럼 저는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그때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씩 준비를 해놓으면 진짜 기회는 누구나 옵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친구분은 했었나요? 아, 그분도 영어를 못했습니다. 아, 둘다 못했던 다른 걸로. 분이 너무나 했습니다. 못했군요. 했다 그러면 저 그분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야,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들 얘기해 그러니까요. 주셨는데요. 조금 잠깐만 한숨 돌리시라고 네. 네. 우리 오세혁 아나운서는 내가 진짜 이렇게 한번 자신감을 발휘해봤다 또는 기회를 한번 잡아봤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애드립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난감합니다. 이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직무에 대해서 그 키워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을. 네. 근데 한 20명이 모여 있는데 제가 좀 마지막 번이었습니다. 근데 대기실에 여러 명이 모여 있고 화면으로 그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답변도 그렇고. 아, 큰일 났다.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키워드가 딱 제 순서에 왔습니다. 네. 자, 말하는 듯 하다가 자,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데 말해서는 안 되겠죠? 자, 기회 주신다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합격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지원자가 처음이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매력이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랬죠. 아, 이게 될 수 있구나.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때 눈빛이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웃었어요. 네. 네, 망했다 이러고. 편안한 근데 그 모습. 미소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기회 마지막 사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임원 면접 보러 갔었을 때 제가 신문을 늘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핵심 질문이 저한테 오진 않았어요. 제 옆에 있는 분한테 그 대표님께서 자네는 10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 것 같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의 답변을 들어도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건 들어도 넌 진짜 야 어떻게 그렇게 면접장에 왔니? 라고 제가 들어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건 아닌데 야 이걸 내가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가 신문 기사부터 해서 쭉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컨설팅한 친구도 다대다로 면접 볼 때 아니면 다대일로 면접 볼 때 내가 눈을 어떻게 마주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대다일 때 면접관이 질문하고 있는 옆에 친구한테 질문할 때 저는 누굴 쳐다보라고 하냐면 면접관 쳐다보라고 해요. 아니면 면접관 눈이랑 또 마주치면 약간 좀 뻘쭘하니까 네. 옆에 예. 그러니까 면접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그때 그 대표님의 눈을 보면서 와, 그 질문을 나한테 줘, 나한테 제발 줘. 내가 대답 되게 잘해줄게. 마치 축구 좋아하시니까 제가 아는 선수는 별로 없어. 호날두가 야 호날두. 골을 나한테 줘. 이러잖아요. 그런 골 느낌 넣을 거야. 보내잖아요. 예. 그 눈빛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럼 안정영 씨가 얘기해 보실래요? 해서 제가 진짜 신문 기사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얘기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했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떨어졌구나. 좀 건방지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니네 회사는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 왜 이걸 못하고 있니? 니네 데이터가 많은 회사인데. 혼냈어, 면접관을. 네. 그래서 두 분은 약간 표정이 언짢았고요. 대표님은 약간 씩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의 성향이 그게 맞았어요. 지금은 신입사원은 그렇게 좀 약간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친구가 필요하다 해서 저를 뽑아주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면접관이 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면 제 스스로도 질문했었어요. 내가 이 신문기사 맨날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결국에 그게 저를 합격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취업은 두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스토리, 두 번째는 회사의 스토리.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변별력을 내야 되잖아요. 어디서 변별력을 내요? 회사 얘기에서 변별력을 내요. 연합뉴스 TV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왜 지원했습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 잘할 거고요. 뭐 선배님들이랑 잘 지낼래요. 이런 입사 후 포부도 있겠지만 연합뉴스 TV를 가만히 보아하니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나는 여기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평가자들은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변별력을 갖는데 내 경험 자체가 별로다? 회사 분석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숫자를 넣어서 얘기해 보세요.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얘기해 보시면 면접관이 씩 웃을 거예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변별력을 높여서 평가자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한다면 자소서가 됐건 면접이 됐건 전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와, 안쌤이 이렇게 했으면은 연합뉴스 TV 됐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한다 하면서 반성하게 되는 세혁 씨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었습니다. 자, K취업 끝판왕들의 라떼썰 1시간 동안 안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준생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2일, 그때는 1월 2일이었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55,20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못 보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예. 10시에 장이 열렸고 10시에 생방송을 해서. 그런데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81,000원이었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는 누가 만들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만들어줍니다. 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미래 가치를 더해서 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평가자들의 미래 가치, 더욱더 더해진 미래 가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욱 상승하시는 그러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